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성근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미셔널 처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으로 그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미셔널 여정은 사람과의 만남, 경험과의 만남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이 만남이 또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여정으로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미셔널 처치를 만나게 된 것은 생짜배기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것 같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했고 또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였습니다. 1998년에 이 미셔널 처치라는 책이 나왔고요. 제가 1998년부터 3년간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이 책과 이 책의 영향력의 원안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캠퍼스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냄받은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IBF라는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로 10년 사역한 이후에 단체에서 스터디 리브를 주셔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신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내내 제 고민은 어떻게 21세기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캠퍼스 사역의 방향을 가질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고 페이퍼를 계속 쓰고 또 책도 읽었습니다. 이때 리젠트 캐리 신학교의 스탠리 그랜츠 교수를 만났고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신앙하고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당시 캐리 신학교의 어드정트 프로페서였던,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1998년에 나왔던 미셔널 처치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알란 락스버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자마자 알란 락스버러의 그 북미에서의 첫 번째 미셔널 컨설테이션에 캐리 신학교에서 열렸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제가 보냄받은 캠퍼스에서 21세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맨 왼쪽에 있는 그 Y2K 2000년 12월에 있었던 미국 시카고 어바나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미국 IBF와 캐나다 IBF 주관하는 이 선교 컨퍼런스에 리더십 트랙에 참석했는데 그 리더십 트랙에서는 21세기를 관통할 큰 두 가지 주제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는 이머징 컬처, 포스트 모던 문화였고 다른 하나가 미셔널 처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추후 IBF 사역하면서 만들었던 두 연구소, 21세기 청년사역연구소와 일상생활신학 영성사역연구소로 연결되는 고리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터디 리브에서 돌아온 2001년부터 짧게는 2005년까지 저는 캠퍼스 사역과 졸업생 사역인 학사회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학 3년간 배웠던 것을 심화 학습하고 보냄받은 어디서나 미셔널 처치의 정신을 실험하고 실현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우선 제가 맡게 된 부산에서 제가 졸업생 사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연구소를 만들었고 또 졸업생의 일상생활이 그때는 IMF 이후였기 때문에 실업 상태 등으로 매우 졸업생들이 비루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한 비루하고 하찮은 일상생활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터와 살림터 가정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는지 1391이라는 단어가 그것인데요. 2006년부터 그런 고민이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IBF의 중앙에 소속 R&D 연구소가 2006년부터 되어서 2017년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2018년부터 독립된 연구소로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21세기 캠퍼스에서 어떻게 미셔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캠퍼스 전략으로 MSG 미셔널 스몰 그룹을 2000년대 중반에 IBF 안에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움직임의 결과가 당시 학원보건마협의회 학복협의 캠퍼스 연구소 소장이셨던 김선일 교수께서 오늘 제 뒤에 나오실 텐데 제안하시고 주관하셔서 2006년 11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전환기 캠퍼스 사역 선교적 공동체로 도약하라라는 주제로 캠퍼스에서 어떻게 미셔널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캠퍼스 간사님들과 교회 대학부 목회자들과 한 200여 분 함께 하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셔널 처치를 주제로 한국에서 열린 첫 컨퍼런스 혹은 세미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2005년에 개척합니다. 2009년에 한국 IBF에서 나온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란 허시의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제가 2003년에 만나게 되고 구입하면서 읽으면서 그 일부를 제 졸업생 사역 홈페이지에 매일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교회 개척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긍정하고 교회 구조와 모습에 그것을 반영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네트워크가 개척되어서 10년 뒤에 2015년에 그 교회에서 제가 미셔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여러 기관들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또 캠프에서 했던 사역과 또 교회 개척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장신대에 계신 분들과 미셔널 처치들을 좀 나누었고요. 또 미셔널 대화 모임을 통해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나 또 기타 교경협이나 이런 분들과 또 미셔널 처치에 대한 개념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도 사역의 신학적인 기초로 삼위일체 신학과 미셔널 처치 담론을 한국교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고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르익으면서 2010년에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철학자 이기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전부 이름 붙이기로 시작된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셔널 처치를 알리려고 시작하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고 하자니 당시 2010년 어간의 이머징 처치 이미지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좀 있었던 터라 외국에서 건너온 문물의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웹 2.0이라는 개념이 주는 참여, 소통, 개방, 공유의 정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통한다고 생각해서 교회 2.0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2.0 컨퍼런스를 2010년에 시작합니다. 홍대 상상마당에서 시작했습니다. 120-30명 정도의 참여자들과 함께 9분의 스피커들이 여기 이제 하는 것처럼 18분 정도의 스피치를 통해서 처음으로 테드 방식의 교회 개척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의 출발에도 영감을 주었던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 2.0 컨퍼런스를 평가하면서 교회 개척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목회자들 중심이 교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반성하여서 두 번째 교회 2.0 컨퍼런스는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열어야겠다. 폴 스니븐스 교수를 초청해서 한 백성 신학을 듣고 성도들의 교회 개척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의 교회 2.0 컨퍼런스 이후에 첫 번째 교회 2.0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일부가 그 컨퍼런스의 정신에 너무 고무되어서 목회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모임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원래의 의도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한국 교회의 현실이 두 S교회 목사들의 성문제, 윤리 문제로 시끄러운 때였고 교회 2.0 목회자 모임에서 교회 갱신과 관련된 일련의 목소리와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2년에 세 번째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교회 2.0 컨퍼런스라고 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2.0이라는 그 언어를 미셔널 처치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 개혁과 교회 갱신이라는 말로 이해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 연구소가 하려고 했던 컨퍼런스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회 2.0이라는 용어를 그분들에게 드리고 새로운 용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용어와 함께 차제에 이제 홍대에서 열리던 컨퍼런스를 수도권 중앙을 떠나서 다시 이 미셔널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변방으로 가지고 가자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셔널 컨퍼런스입니다. 그동안 이 논의가 교회 디폴트 모드로 빠지는 것을 반성해서 이름에서 처치를 뺐습니다. 성도의 삶 전부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미셔널을 미션 플러스 얼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얼이 정신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얼을 담은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션 얼 교회, 미션 얼 선교, 미션 얼 교육, 미션 얼 리더십, 미션 얼 양육, 미션 얼 제자도 등에 활용하면 그 의미가 살아나겠다 생각했습니다. 2012년 첫 번째 미셔널 컨퍼런스는 한국선교연구원과 함께 해외 선교를 다루면서도 그동안의 미셔널 처치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를 한번 정리하면서 학자들의 이야기와 5분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2013년은 미셔널 리더십 문제를 다루면서 언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은 그동안의 참석자 리더들의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안에서의 미셔널 처치의 특징과 한계를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2015년 컨퍼런스는 다시금 그동안의 대화가 40대, 50대 남성 목회자 중심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20대 청년들과 여성들과 미셔널을 연결시킬지 고민하면서 컨퍼런스의 미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고민했고 결론은 컨퍼런스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6번의 컨퍼런스를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디렉팅했던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김종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종수 목사님? 예, 저기 와 계신데요. 저분이 이 모든 컨퍼런스를 다 여기 참석자로 와 계시지만 저분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박수 주시니 좋네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 동안 지속했던 교회 2.0 컨퍼런스와 미셔널 컨퍼런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미셔널 처치를 알지 못하셨지만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이미 그렇게 살고 사역하셨던 분들이 스피커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미셔널 처치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시고 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기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저희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유튜브에 그대로 2010년 자료부터 다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 사례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논의가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론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셔널 처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결과물들 중 꼭 보셨으면 하는 것이 2014년 미셔널 컨퍼런스 보고서입니다. 그동안의 컨퍼런스의 내용들의 링크가 다 있고요. 또 컨퍼런스의 평가, 한국에서의 미셔널 운동에 대한 평가, 운동가들이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못도 꿈방식으로 이끌어낸 한국에서의 미셔널 운동의 평가와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391korea.net에 들어오셔서 검색에 보고서라고 치시면 이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도 다 링크되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페이스북에 다 함께 미셔널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5년은 제 개인적인 미션을 여정해서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개척했던 교회를 떠나서 미션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덕분에 약 40일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미션을 처치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플로에서도 당시 우리 이상훈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서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제법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세미나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목회자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관심을 미션을 처치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미션을 처치 혹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론을 전하면 성도들은 늘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셔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니 그래 순종하면서 따르기는 하겠지만은 그 관점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언어로 해석되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속에서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미션을 처치를 일상생활 사역의 중요한 신학적 기반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미 보냄받아서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제가 다시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일상생활 사역연구소가 강조하던 것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일상생활로 보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을 마지막으로 미셔널 컨퍼런스도 11월에 끝이 나고 그 이후로 함께했던 스피커들이 핵심 동지들이 매년 12월에 지금까지도 미셔널 동행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지탱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저는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통해서 보냄받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축하고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사, 그림책, 인문학으로 일상을 풀어내는 일상학교라는 구조도 있고요. 대구라는 지역에서 마을살이, 공동체주택, 메이커스페이스, 도시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마음, 삶을 구가하는 에듀컬 코이노니아 에코, 아까 김종수 목사님이 그 사역에 가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서 미션을 살아가기 위한 청년 함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서들을 만들고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생태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공존과 평화의 문제들을 다룬 시도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소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그것을 유명 캘리그래퍼인 임정수 선생께서 지난 12년 동안 재능 기부하셔서 캘리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는데 2021년 캐치프레이즈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미션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관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생활을 푸르게, 세상을 평화롭게. 2016년 이후 교회대기와 교회학위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기를 전후하면서 탈교회 현상이 심화되고 2020년에 탈교회란 제목의 책이 14명의 저자가 한 꼭지시를 맡아 기고하면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꼭지를 썼습니다. 제도교회 밖의 교회를 상상하라. 이 글은 이전의 미셔널 실천과 함께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매일을 일상교회로 살아가는 느슨한 교회 난민들과 가난한 성도 혹은 미신자들을 위한 플랫폼 교회 처치 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난민과 미신자를 염두에 둔 가정교회 혹은 소수가 모이는 교회로서 혹은 1인 교회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모이는 교회, 모여서 성찬과 식사, 성서 증거와 서클을 경험하며 흩어져 일상교회를 지향하는 종교적 소비자들이 아니라 타자들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미셔널 교회가 처치 M의 정의입니다. 처음 2018년에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라는 이야기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교회도 가능하겠네라고 하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의 미셔널 당사자 운동인 청년 함께가 2023년 들어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청년들, 특별히
교회 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느슨한 공동체를 한시적으로 딱 2년만 경험하기로 하고 느슨한 땡땡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매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여정에 큰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셔널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지점에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정을 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이클 프로스트 알라너시 새로운 교회가 온다 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론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교회론에서 선교가 결정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의 관점입니다. 이 시각을 유지하는 한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늘 교회 안으로만 환원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 미셔널의 관점은 기독론에서 선교학이 나오고 선교학이 교회론을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인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미셔널의 핵심인 것이죠.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 미셔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하는가, 카페를 열고 도서관을 만들고 마을 목회를 하고 공유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하고 파악하는 일이 먼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저희 연구소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정신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삼중 구조는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하기 중요한 세 가지 함수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성도들도 많이 계셔서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버되고 있네요. 첫째, 개척과 관련하여 목회자의 관심과 아젠다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염두에 둔 미셔널 교회를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공간을 구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정신과 을과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로서 미셔널 성서 해석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읽어내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기본이고요. 최근 3.1교회가 미시오 세미나리와 연결돼서 만든 미셔널 신학 연구소가 이런 미셔널 성서 해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책을 많이 번역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의 긴 여정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여정도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도 그 길을 먼저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눠질 때 혹은 성공의 이야기 혹은 실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한 연대, 네트워크의 힘을 믿고요. 여기서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